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정석 정윤석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불인이라고 하죠. 그 막연한 불인이 분들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들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들을 한번 방송으로 엮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네이버 카페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내 집 갖기라는 카페가 있어요. 이렇게 두 카페를 가입을 하셔서 하루에 글을 5개 이상씩 보십시오. 저 역시도 이렇게 부동산 스터디 카페와 아름다운 내 집 갖기 카페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왔고 그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는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뭐 강남권 이런 쪽 담론들이 주로 많이 오가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내 집 갖기는 수도권, 경기권, 뭐 약간은 조금 광역 거점 도시들 그런 지역들의 그 담론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고 살펴보시는 것도 공부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 아무것도 몰라도 글을 하루에 5개 이상씩 꼭 보시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뭐 공공재개발이 됐던 간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뭐지? 뭐 용적률은 뭐고 건폐율은 뭐고 공공재개발은 뭐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알아나가시면 돼요. 뭐 교본이나 뭐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어떤 그런 정해진 툴이 있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공부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글을 보시면서 이제 좀 실무, 내가 진짜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주거에 대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카페가 또 하나 있는데, 저희 청년분들은 또 청년주택 정보 카페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청년주택 정보 카페를 가입을 하셔서 안심 전세대출 상품이라든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 그런 전세자금 대출 상품들을 통해서 그 청년주택 정보 카페에서 정보를 얻어서 그런 식으로 집을 구해 나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세요. 그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들 보실 겁니다. 뭐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도 책자가 굉장히 두꺼워요. 뭐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데 그거를 다 읽으시라는 게 아니고 뭐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셔도 충분히 나오니까 그런 광역도심, 3도심 뭐 이런 거점 도시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개발 기본계획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 관심 있는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주택이 됐던 뭐 아파트, 빌라, 상가, 빌딩 뭐 이렇게까지도 보실 수 있겠죠. 관심 지역이나 관심 물건에 적어도 10개년치 정도의 매매가와 임대의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실 거예요.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은 전세와 월세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세가 훨씬 유리하고 집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전세를 서울시 한 평균 중위값으로 뭐 소형주택들 전세값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 2억 5천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월세는 한 5천에 5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집 상태가 일단 어떠냐? 전세 2억 5천짜리 집이 훨씬 좋습니다. 뭐 연식도 훨씬 오래 안 됐고요. 1층에 필로티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방은 보통 한 2개나 3개 정도의 그런 소형주택을 얻으실 수 있어요. 반면에 월세가 5천에 50이면 전자보다는 조금 집도 더 오래됐고 뭐 주차장이 없을 수도 있고 낡았고 면적도 조금 더 작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일단 전세 2억 5천이라고 하면 뭐 억 단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훨씬 비싸 보이잖아요.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라고 보았을 때 한 달에 약 33만 원 꼴에 뭐 월세를 납입하는 셈이세요. 요새 원체 금리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을 하면 5천에 50만 원의 집보다 훨씬 좋으면서 월 납입금도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를 띠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간략하게 소액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들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내가 시드가 굉장히 적다, 뭐 이거 갖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부동산 투자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소액 투자에 대해서 잠깐 팁을 드릴게요. 그 와중에 이제 소형주택 빌라 상품들 많이들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근데 신축 빌라와 구축 빌라 어느 것이 더 뭐 수익성이 좋고 더 좋을까요? 이렇게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의 답변은 일단 신축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차익형입니다. 그리고 뭐 20년, 30년 된 재건축 연한들이 찬 빌라들은 중기 차익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소액 투자로 일단 접근할 때는 수익형보다는 차익형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그게 사실상 말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일단 신축은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가격 또한 이미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유동성에 따라 임대 금액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하지만 이미 분양가와 임대 가격이 주변 구축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 텀에 임대 가격을 물론 올릴 수도 있겠지만 시장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 신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미지수예요. 신축 같은 경우는 집도 막말로 신축이니까 고칠 것도 없고 뭐 입지도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소액 투자의 꽃은 아무래도 재건축이죠.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실상 힘들 수가 있어요. 구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일단 임대가 자체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요새 공시 가격 상승이나 내부 인테리어 등을 통해서 신축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임대 가격을 꾸준히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건축 연한이 다 된 구축 빌라들은 10세대, 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런 전 세대의 동의만 있다면 쉽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지 지분이나 용도 지역, 1종 주거 지역, 2종 주거 지역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새로 재건축할 수 있는 층수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용도 지역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이 산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기존에 매입했던 금액과 추가 분담금을 모두 산정해 보아도 최초 신축 빌라를 샀을 때의 분양가와 그런 시세보다는 최소 1억 정도는 저렴하게 신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신축보다는 구축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 현명한 소액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투자의 제1원칙은 무조건 저렴하게 사는 것이니까 뭐 신축이든 구축이든 뭐 좋은 입지나 내가 원하는 그런 지역이나 가격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에 따라서 맞춰서 한번 제 의견도 참고하셔서 투자에 입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공개적인 이런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약간 조금 실무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약간 편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친한 주변 지인들한테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오픈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점점 이제 영상을 찍어가면서 저의 이런 좀 알고 있는 지식이랄까 노하우를 깎고 다듬어서 정형화된 지식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전달 드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뭐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유익한 지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